네, 저희 전 시간까지는 어제 했었던 거 복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JUnit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어, 우리가 폼.xml에 추가를 한 폼.xml에 어떤 거를 추가를 했었냐면 OJDBC8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었는데 저 OJDBC8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오라클 드라이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요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JUnit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더 필요해요. 여러 가지 설정들이 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어떤 설정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 자,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설명을 다 드리면은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리퀘스트를 보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프론트 컨트롤러, 다시 얘기하면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리퀘스트를 분석을 해서 그 리퀘스트 매핑을 보고 그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컨트롤러 메서드는 그 여러 가지 레이어,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을 텐데 서비스 레이어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고요. 서비스 레이어는 DAO 레이어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DAO가 실제로 DB 작업,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백엔드 작업을 DAO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어레이 리스트나 혹은 뭐 보드와 같은 그런 객체로 만들어서 서비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그 DAO 여러 개를 이용할 수가 있죠.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의 SQL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가 2개 이상의 SQL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서비스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그거를 컨트롤러한테 리턴을 해줄 것이고, 컨트롤러는 그 결과를 뷰와 모델에 실어서, 뷰 이름과 모델에 실어서 디스패처 서블릿, 프론트 컨트롤러에게 전달을 해줄 거고요. 프론트 컨트롤러는 그 컨트롤러가 보내준 뷰의 이름을 보고서 JSP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JSP한테 모델 객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JSP가 그 모델 객체를 가지고서 뷰를 만들어내고요. 동적인 뷰를 만들어내고 리스판스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게 돼요. 그럼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보이겠죠. 중간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 일반적인 흐름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버전은 11G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AO가 오라클과 연결을 할 때 커넥션을 맺고 SQL 문장 실행한 다음에 커넥션을 끊어버리고 이런 과정을 매번 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너무 많은 무리를 주게 되죠. 너무 많은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JSP를 할 때 이렇게 SQL 문장 하나하나마다 커넥션을 연결하고 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웹 서버가 실행될 때 일정 개수 이상의 커넥션들을 미리 맺어뒀었죠. 그게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는 풀. 이력서를 제출하는 풀이 이력서 풀이잖아요. 그죠? 네, 직업 풀, 뭐 그런 것처럼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는 풀, 그게 커넥션 풀이란 말이에요. 커넥션 풀. 그 커넥션 풀을 자바에서 구현한 클래스 이름이
데이터 소스였던 거고 자바 SQL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스만 이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했었던 거는. 근데 스프링에서는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스프링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초록색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링과 마이바티스를 연결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스프링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고요. 마이바티스가 오라클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폼.xml에 추가를 했었던 게 뭐냐면 오라클 라이브러리,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 마이바티스 스프링 라이브러리 등등을 우리가 폼.xml에다가 추가를 했었을 거예요.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프링도 프레임워크고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가 실제로 코딩하는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본 걸로는 그 컨트롤러 쪽에서의 코드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request.getParameter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request.getParameter 이후에 모델 클래스 생성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모델 클래스 이름만 잘 만들어주면 멤버 변수 이름들만 잘 만들어주고 그거랑 JSP에서의 그 폼 안에서의 네임 속성들만 잘 맞춰주면 request.getParameter에다가 클래스 모델 클래스 생성하기까지도 디스패처 서블릿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개발자 대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클래스들, 그런 게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 스프링이 이쪽 부분을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쪽 부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이쪽 부분을 잘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마이바티스예요. 마이바티스고 마이바티스의 특징을 조금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프레임워크고요. 그러니까 아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이게 발전돼서 마이바티스가 됐습니다. 아이바티스는 SQL 문장을요 XML로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는 JSP에서 했었던 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SQL 문장을 스트링으로 우리 작성을 했어요. 그죠?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고 중간에 파라미터 채우는 부분을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DAO 클래스에서 그 물음표를 우리가 일일이 다 채웠죠.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AO에서 했었던 일들이 전부 다 반복되는 코드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온다. 아니면 커넥션을 직접 생성할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에서 커넥션을 빌려온다. 두 번째,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생성한다.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가 미리 만들어진 문자열로 미리 만들어진 SQL 문장을 사용을 하죠. 이 SQL 문장에는 일부분은 파라미터를 넣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라고 할까요? 이 물음표들을 채워줘야 돼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파라미터들을 뭐 setInt라든가 혹은 setString이라든가 이런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의 파라미터들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실행, execute를 하죠. execute 쿼리일 수도 있고 execute 업데이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결과 처리를 하는 거랍니다. 이 단계가 항상 똑같았어요. 항상. 그죠? select나 insert나 update나 delete나 항상 커넥션 빌려오고 마지막에 결과 처리 끝난 다음에는 리소스 해제. 리소스 해제. 글씨가 너무 엉망이지만 그냥 봐주세요.
커넥션을 빌려오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만들어내고 스테이트먼트 객체에 채워야 될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setInt, setString과 같은 메서드를 이용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됐으면 그 SQL 문장을 execute 실행을 하고 결과 처리하고 결과 처리가 끝난 다음에 사용했었던 모든 리소스들 커넥션이나 스테이트먼트나 리절트 셋이 있다면 이런 리소스들을 전부 다 해제하는 것까지가 DAO가 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select 문장이든 insert 문장이든 update, delete 문장이든 다 똑같았어요. 이 과정이. 이거를 간단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이바티스인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바티스라고 하는 과거의 프레임워크에서는 SQL 문장을 전부 다 XML 안에다 넣었었어요. XML 안에다 넣었었고 DAO 클래스의 메서드는 XML로 작성된 SQL 문장을 뭐 호출한다고 했는데 이용해서 XML 안에 작성되어져 있는 SQL 문장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가 됐었고 이 아이바티스가 발전이 돼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마이바티스는 기존의 XML을 이용한 SQL 문장 여기다 플러스 어노테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노테이션. SQL 문장을 어노테이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SQL 문장을 실행하는 메서드를 어노테이션으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L과 어노테이션을 둘 다 지원하는 프레임워크가 마이바티스예요. 저희 두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XML 방식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뭐 XML만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SQL 어노테이션만 이용하는 방법,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거는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 소스라고 불렀던 이 부분을 마이바티스가 대신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커넥션 풀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커넥션 풀을 이용해서 여기 매퍼라고 되어 있죠. 이 매퍼가 뭐냐면 XML 문장이나 혹은 어노테이션으로 작성된 SQL 문장이에요. 매퍼라고 하는 것은 XML이나 혹은 어노테이션으로 작성된 SQL 문장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SQL 문장들을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뭐 setInt, setString 이런 과정들을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되게 편리한 사용해 보시면 물론 설정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설정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리한 그런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무엇을 먼저 만들어 볼 거냐면 그 EX2번 테스트입니다. src 테스트 자바에서 그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먼저 하나 좀 만들게요. 클래스 또 이게 그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보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조금 좀 보기가 좀 안 좋기도 해요. 바로바로 클래스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이거는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뷰로 본 건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뷰로 보면 뉴 했을 때 또 클래스가 또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뷰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팝업 메뉴가 좀 달라져서 네, 이번에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데이터 소스 테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폴더는 우리 프로젝트 폴더 밑에 src 메인이 아니고요. src 테스트 자바입니다. src 테스트 자바고요. 패키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데이터 소스 테스트라고 하는 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바 클래스. 일반 자바 클래스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 해주시면 돼요. 피니쉬 해주시면 되고,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이게 데이터 JUnit 테스트를 하기 위한 클래스인 경우에는 세 가지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run with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run with에는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스프링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JUnit 이 정도까지 하면 딱 하나가 나와요. JUnit for class runner 점 클래스까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컨피규레이션이에요. 두 개의 컨피규레이션, 두 개의 환경 설정인데 첫 번째 환경 설정은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컨텍스트 파일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설정하는 부분. 그럼 여기서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어떤 값을 쓰면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locations. 자동 완성하시면 오타 같은 거 없겠죠. locations는 어떤 값으로 채워야 되냐면 스트링 배열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locations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 안에는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열들의 배열이죠. 파일 소스 폴더의 구조를 보세요. src 메인, 웹앱, 웹 inf, 스프링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src 메인, 웹앱 밑에 대문자로 웹 inf 그리고 그 밑에 스프링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하이 폴더가 더 있을 수도 있죠. 확장자는 .xml. 자, 이게 컨텍스트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앱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웹앱이 아니었나요? 웹앱 컨피규레이션.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그 테스트 클래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루트 컨텍스트 XML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사용을 해볼 건데 그 클래스 이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해보고 안 보이면 이따가 제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src 메인 밑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웹앱 밑에 웹 inf가 있고 웹 inf 밑에 스프링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루트 컨텍스트 XML이 있어요. 자, 이 루트 컨텍스트 XML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여기를 우리가 한 번도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context.xml 루트 컨텍스트 XML의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관리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객체들을 설정하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객체들에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마이바티스에서 사용하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QL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스패처 서블릿이 직접 생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컨트롤러 클래스고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이용하는 서비스나 DAO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 개발자들마다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까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컨트롤러 클래스가 사용하는 서비스나 혹은 DAO와 같은 클래스들도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작성을 하자라고 하는 개발자들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직접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걔네들은 루트 컨텍스트 XML에서 작성하자라고 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설정 파일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건 문제고, 루트 컨텍스트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SQL 세션, 그리고 서비스 레이어의 서비스 계층, 서비스 계층 빈이라고 할게요. 서비스 계층 빈,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퍼시스턴스 계층, 퍼시스턴스 계층의 빈들,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관리할 때 보통 이 루트 컨텍스트 XML을 사용을 합니다. 루트 XML. 자,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들 거는 뭐냐면 커넥션 풀을 만들 거예요. 커넥션 풀인데 오라클 데이터 소스, 이거는 DBCP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객체를 만들 건데, 우리가 JSP를 할 때는 java.sql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했었어요. java.sql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커넥션 풀을 만들기 위해서 오라클의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태그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종류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여기 beans라고 시작되어 있는 태그 안에서 태그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이름들을 보여줘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bean이에요. bean을 사용할 거고요. 자, bean 안에서 제일 처음에 반드시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id예요. id는 저는 데이터 소스 줄여가지고 DS라고 할 거예요. id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면 그 객체를 저장해야 되는 변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자, 클래스 속성을 주셔야 되는데 org 보이네요.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하니까 보이죠? 점 스프링 프레임워크 보이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점 그 다음은 안 보이네요. JDBC 안 보이죠? 그다음 잘 나오면 좋겠는데 이 다음부터는 왜 안 되지? 되다 안 되다 하나요? 지금? org 점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JDBC라고 있을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JDBC가 있죠. JDBC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고 있을 거고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 지금 혹시나 오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타 없이 쓰셨다면 아마도 문서가 이거 맞나? 모르겠다. 네, 맞네요. 그죠? 혹시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 아무 자바 파일이나 하나 여셔가지고요. 자바 파일 아무거나 열어가지고 여기 멤버 변수 선언하는 위치에서 드라이버 컨트롤 스페이스 매니저 데이터 소스 이런 드라이버 매니저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써보면 여기 아마 임포트를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임포트가 되어 있는 문장은 문장 보시고 거기에 임포트 안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그다음 아까 루트 컨텍스트 XML 하고 있었죠. 루트 컨텍스트 XML 요 클래스 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게 패키지 이름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오타 없이 잘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빈과 빈 사이에서 몇 가지 설정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도 보시면 태그 기호만 딱 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태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뭐 할 거냐면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이고요. 프로퍼티 이름에서 다운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그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프로퍼티 이름들이 보일 거예요. 보이죠? 그 중에서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 선택을 해주세요.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엇을 넣어 주시냐면 그 다음에 value 속성을 더 넣어 주시면 돼요. value에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이게 우리가 그 new 오라클 드라이버라고 할 때 사용했었던 클래스 이름이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프로퍼티와 프로퍼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없어서 그냥 XML을 이렇게 닫아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없고요. 아마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프로퍼티 시작하고 프로퍼티 닫는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다른 프로퍼티가 필요해요. 어떤 프로퍼티가 필요하냐면 이번에도 다운표 안에 이렇게 해보세요. URL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URL.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고 자동 완성으로 보이는 그 문자열을 사용을 하세요. 자, 여기에는 value를 우리 어디로 접속을 하죠? JDBC 오라클 로컬 호스트 요거 밑으로 좀 내릴게요. value를 JDBC 오라클 씬 로컬 호스트 포트 번호 1521번 그 다음에 XE 이렇게 자 이게 URL 우리 왠지 그 커넥션 맺을 때 사용했었던 그 정보 설정하는 거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럼 하나가 더 있겠죠? 뭐가 더 있을까요? 어떤 프로퍼티를 또 설정해야 될까요? URL이 있으면 유저 이름이 있겠죠. 자, 유저 네임 보시면 밑에 있을 거예요. 유저 네임. 여기서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value가 우리 무슨 유저로 접속하죠? 스컷으로 접속을 하죠. 스컷.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로퍼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마지막 프로퍼티는 패스워드죠. 패스워드. 패스워드 값은 타이거죠. 타이거.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한 줄에 다 들어가면 한 줄에 이렇게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얘네들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자바 코드로 생각하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어떤 자바 코드랑 같은 거냐면 객체를 선언해요. 드라이버 지금 여기가 데이터 소스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소스라고만 할게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고 변수 이름을 DS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한 거죠. 어떤 생성자를 호출한 거냐면 드라이버 매니저 소스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은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 세터예요. 세터. 뭐냐면 ds.set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니까 set 요 이름을 보고서 set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이렇게 하고 이 안에 값을 여기 있는 이 오라클 JDBC 오라클 드라이버 하고서 여기다 준 거예요. 복구 좀 할까요? 이런 코드들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이런 자바 코드로 대체가 되는 코드예요. 그럼 누가 이런 자바 코드들을 호출을 하느냐? 생성자를 호출하고 생성된 객체에서 세터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들을 설정하고 이런 코드를 누가 하느냐? 누가 관리한다? 객체들을 누가 관리한다?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서버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버가 딱 실행이 되면 제일 처음에 웹서버는 web.xml을 딱 읽고요. 그 다음에 web.xml에서 컨텍스트가 여기가 있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그 웹서버는 스프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웹서버는 다시 이 context.xml을 읽는단 말이에요. context.xml을 읽으면서 XML로 이렇게 설정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고서 D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이 객체를 찾을 때 사용되어지는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id라고 하는 게. 그래서 XML 파일을 보면서 생성자 호출하고 세터 호출하고 그러면서 객체 생성을 딱 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자, 그러면 이 설정이 만약에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소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소스를 여러분들 코드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던 파일이 바로 이거예요. 데이터 소스 테스트. Run with context configuration, web configuration. 자, 여기에서 context configuration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객체를 어디다 정의를 했어요? 객체를 root context.xml에다 정의를 했죠. 그 파일이 있어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관리하는 객체가 뭔지를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컨텍스트 밑에 얘가 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DS라고 하는 객체를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테스트 코드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멤버 변수, 여기에서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클래스에서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을 할 건데,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소스, java x.sql, java x.sql이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를 임포트를 할 거고요. 변수 이름은 ds 이렇게 할 거예요. ds. 여기 사실은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저는 이 변수 이름 앞에, 변수 선언 부분 앞에 어노테이션을 하나 쓸 거예요. 어떤 어노테이션을 쓸 거냐면 auto wire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일단은 쉬는 시간이 거의 가까워져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만 먼저 볼게요. 얘가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뭔지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메서드 뭘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org junit에 테스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여기도 임포트가 들어갑니다. 임포트. 메서드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뭐 public, 뭐 void, 그냥 간단하게 do 테스트 실행한다 이렇게만 할까요? 메서드를 선언할 때는 메서드 이름과 이름 바로 앞에 리턴 타입과 이름 뒤쪽에 파라미터 선언 그리고 중괄호로 바디가 있으면 되죠.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식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서드 선언 부분이고 그 선언 부분 앞에다가만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어디까지예요? 아직 문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줄을 나눠서 쓰셔도 좋고 이어서 쓰셔도 좋고 상관없으세요. 아셨죠? 어노테이션의 위치는 어노테이션과 선언 부분을 한 줄에 쓰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로그를 출력을 해볼게요. 로거를 사용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겠군요. 네,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static final 클래스 이름은 로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정확하게는 org srf4j. 임포트가 되는 게 되게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임포트하는 문장 주의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시고 로거 변수 이름 로거 만들어야 돼요. 그럼 로거 팩토리 클래스가 있어요. 로거 팩토리. 여기서는 org srf4j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여기서도 확인하시고요. 팩토리에 뭐가 있냐면 get 로거가 있어요. get 로거. 여기에 클래스 이름. 지금 여러분들의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스 테스트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로그를 사용할 준비가 됐고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로거.info 무엇을 출력해 볼 거냐면 데이터 소스가 무엇인지 출력을 해볼 거예요. 자, 오토와이어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설명을 안 드렸고 자, 어떤 메인 클래스가 있는데
메인 클래스가 객체를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할 거고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멤버 변수가 초기화가 되겠죠. 그 멤버 변수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메인 클래스가 우리가 만든 테스트 메서드를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죠? 테스트 메서드에서 호출할 때 이 자리에 무엇을 출력해 주냐 하면 여기 멤버 변수 DS의 값을 출력을 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출력이 될 것 같습니까? 실행해 보면. 멤버 변수를 우리가 초기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디폴트 생성자는 멤버 변수가 클래스 타입일 때 기본값으로 무엇을 어떻게 초기화하죠? null이라고 초기화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ds 값을 출력을 하면 null이라고 출력을 할 것 같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JUnit 테스트. JUnit 테스트를 하셨을 때 우선 테스트 결과 이쪽에 JUnit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테스트 결과는 초록색 성공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콘솔 창에 뭐라고 떠야 되냐면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 나머지 위쪽에 있는 인포는 우리가 출력한 로그가 아니에요. 우리가 출력한 로그가 아니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서 로그문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로그가 출력이 된 거고 우리가 넣은 로그문은 요거 하나예요. 데이터 소스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ds 이게 ds 뒤쪽 여기 요 부분이 이거예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데이터 소스 드라이버 매니저 데이터 소스 골뱅이. 자, 주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객체가 이미 생성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객체를 생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저희가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루트 컨텍스트.xml의 bin이라고 하는 설정과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 클래스에서 한 줄, 두 줄 딱 넣고서 테스트 돌려본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null이 아닌 값이 잘 출력이 됩니까?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은